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가 겨울이 되자 개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먹을 것 좀 나눠주겠니? 개미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름 내내 뭘 했니? 배짱이는 답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지. 개미는 말했습니다. 그럼 겨울엔 춤을 추렴. 오늘 냉정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대비의 법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을 즐기고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름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는 낙관, 내 건강이 언제까지나 지금 같을 거라는 안일함. 우리는 이 착각 위에서 소비하고 이 착각 위에서 투자 계획을 미룹니다. 그런데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겨울이 오는 순간까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배짱이의 잘못은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노래만 부르고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를 미루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즐길 때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겠다는 생각. 그런데 이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겨울은 예고 없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배짱이 자신도 겨울이 언젠가 올 거라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름 한가운데서는 겨울이 너무 멀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지금, 시장이 상승세인 지금, 이 순간에는 위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비는 늘 오늘 할 일 목록의 맨 아래로 밀려납니다. 그러다 정말로 겨울이 닥치면 그제야 여름 내내 미뤄왔던 대비의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솝우화 하나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름 내내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 곡식을 날랐고 배짱이는 그 모습을 비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겨울이 오자 개미의 곳간은 가득 찼고 배짱이의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배짱이가 도움을 청하자 개미는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대비하지 않은 자의 겨울은 똑같이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이 우화와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담은 구절이 있습니다. 무시기블레 시오유이데야 적이 오지 않기를 믿지 말고 내가 대비하고 있음을 믿으라. 이 구절은 구변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적이 오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내가 대비하고 있음을 믿으라.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내가 공격받지 않을 만한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믿으라.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설마 오늘은 공격받지 않겠지라는 낙관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언제 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겹쳐놓으면 재테크의 핵심 원리가 선명해집니다.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낙관하며 대비 없이 소비하는 태도는 배짱이의 노래이자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 시장이 언제 나빠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자산 구조를 미리 갖추는 태도는 개미의 곳간이자 손자가 말한 오유이때 내가 대비되어 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자도 이솝도 적이 온다거나 겨울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겨울은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시장의 하락도 예상치 못한 위기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겨울이 아니라 겨울을 대비하지 않은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손자의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그는 적을 두려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준비 상태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비의 태도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을 걱정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준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만의 겨울 곳간을 먼저 채운다. 최소 3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가장 먼저 마련합니다. 이 돈은 투자 수익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겨울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곳간입니다. 곳간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작은 하락에도 곳간이 아니라 투자금을 건드리게 되고 결국 가장 나쁜 시점에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이 급락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투자를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비상곳간 없이 투자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 그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투자입니다. 둘째, 소비의 계절과 저축의 계절을 구분한다. 배짱이처럼 오늘만 살지 않되 개미처럼 오늘을 전혀 즐기지 않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먼저 미래를 위한 곳간에 넣고 나머지 안에서는 자유롭게 오늘을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 배짱이의 즐거움과 개미의 대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저축을 소비 다음으로 미루면 결국 남는 게 없지만 저축을 먼저 떼어놓고 그 나머지 안에서 소비하면 죄책감 없이 즐기면서도 고가는 착실히 채워집니다. 셋째, 매달 나의 겨울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손자가 강조한 것은 대비 그 자체보다 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비상자금과 투자 자산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점검이 쌓이면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대비되어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검은 거창한 작업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와 자산 배분표를 10분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점검을 빼먹지 않고 이어가는 습관, 그 자체가 대비의 실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한계 돌파와 자기 신뢰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버텨내는 사람의 차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재능이나 운이 차이가 아닙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대부분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사람들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있기에 위기 앞에서도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한 위기는 자기 신뢰마저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고 싶다면 먼저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안전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안전망 위에서만 우리는 진짜로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지만 안전망이 없는 사람은 실패가 곧 파국이 되기에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대비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 과감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긍정의 법칙은 겨울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겨울이 와도 나는 이미 대비되어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개미가 겨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낙관 때문이 아니라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손자가 말한 승리하는 군대도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군대가 아니라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된 군대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겨울 곳간을 하나씩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골든 88은 매일 아침 당신의 곳간이 채워지는 과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 대비해요.